2004년 2월에 아버지 학교 대전 18길 수료하고 예산 덕산에서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과 열심히 자영업을 하며 가족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김영교 형제입니다. 현재 여기 계신 지효자 형제님, 스태프로 성길이 형제님, 2004년 초 각종 매스컴 9시 간판 뉴스판에 전국을 뒤흔든 100억대 문화재 도굴 싱가포르 국제암시장에 밀매 판매한 혐의로 경찰, 검찰에 체포 1, 2심 재판을 통하여 총 5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에 수감되어 형을 살았습니다. 5년 동안 형을 살고 있는 그 동안에 가족과 단절될 채 수용생을 하던 차 교도소내 아버지 학교를 입학하라는 법무부의 통지를 받아 그해 6월 아버지 학교를 5주간 수료하고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저의 삶이 남성문화에 빠져 가족을 유명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특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부장적, 권위적, 탐욕적인 모습이 어찌 제가 그리 닮았는지 놀랍게도 같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일하는 시간보다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를 학대하고 천대시하며 노골적 무시함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지만 제가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타인의 배려와 섬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같은 굴레의 결혼생활을 안 하겠다고 아내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자식들에게 존중하는 아버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으나 저 역시 생각을 틀렸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일박과 도박, 음주 등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방탕하였고, 그 방탕함이 결국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싫은 소리에 화가 나서 상스러운 말로 의욕을 주거나 아내의 집안의 단점을 끄집어내어 흠집을 흔들어 놓은 파렴치한 남자, 거짓말하는 남자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붙잡고 내 한 사람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되었지, 또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다른 여자를 불행하게 아들과 딸에게 힘겨운 짐을 물려줄 거냐고 한탄하고 못난 아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못난 아들이 잘못으로 어머님이나 아내와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로 말 만들기 좋아하는 분들을 수군덕거림을 말 등 부풀려지는 이야기를 모두 오로지 어머니와 아내의 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랑하는 아내는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일로하신 어머님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유혹을 물리치고 아이들과 마음을 챙기며 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7, 8년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잘못된 나이 남성관을 치열하게 반성하고 새 날을 기다리며 저의 인성과 품성을 다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안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새 출발을 위한 감옥을 나와 새로운 영토를 생각하며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출소 후 가정에 돌아온 나의 가족은 참담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아내는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었고, 와중에 아들과 딸은 아버지 부채가 부정적이지만 아버지 존재를 싫어하지 않았고, 그래도 아버지니까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딸에게 지금도 늘 감사하고 고맙고 존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아내에게 말하기를 김영교가 인간 쓰레기 그만 잊어버리고 더 나이가 들어가기 전 새 출발을 하라고 유혹을 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금도 힘겨운 생활인데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린들 이보다 더 행복하겠냐 하면서 억척 엄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에 돌아와 13년 요식업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도소매업, 와인과 양주를 전문 취급하는 일행상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동안 12년, 20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 11월 13일 저는 사랑하는 딸을 혼사를 치렀습니다. 그 혼사 기간 동안에, 혼사를 치르는 동안에 정말 좋은 사위를 얻어서 정말 좋은 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새로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으나
그 당시 코로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를 입학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하는 그 동역자 박창화 그 고모님에게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라고 알아봐 달라니 전국 어느 곳에도 아버지 학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는 어느 날인가는 분명히 아버지 학교가 할 것이라는 생각에 저희 사위를 받아들였고 그 3개월 동안에 그 결혼 생활이 결혼식을 끝내고 그 집에 가보니까 그 벽이 너무 허전해서 이만한 그림을 제가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해요. 그 유리가 달린 집을 다 걸어두었습니다. 근데 그 얼마 후에 그 딸내를 방문해 보니 그 유리가 없었습니다. 그 그림에 이만한 그림에 유리가 있어야 할 그 유리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냐니까 사위가 술 먹고 와서 그 유리를 때려 부셨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위가 변하기 시작해서 음주와 독박과 또 여자 관계가 심했고 골프를 치러 다니며 가정은 우리 딸에게 힘들게 고통을 주었고 어떻게 우리 딸이 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또 한 번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그랬죠. 이제는 나이 남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가 똑같은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1년 반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가니 결국은 작년 6월에 딸이 그 사위와 헤어졌습니다. 그 헤어지는 순간에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잘못 살아온 저희 남성관으로 인해요 또 딸에게 그 상처를 안겨주었고 딸은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 당시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잘했다라고 이혼해서 잘했다는 말을 말도 못하고 또 우리 아내도 딸에게 너 진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네가 행복해 불행해지는 게 싫다라고 하면서 이혼에 찬성을 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딸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저는 정말 나쁜 아버지였고 지금도 그 죄스러움과 정말 쓸쓸함에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과 우리 아내와 아들은 저를 포근히 안아주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생각에 또 열심히 견디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원자 형제님, 또 사랑하는 우리 스텝 형제님,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을까라는 생각을 그 당시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 사위가 도해나가 되었다면 이런 불행한 과거를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저의 살아온 이야기 20여 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상처를 깊게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남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살아온 저의 과거로 인해서 저희 딸이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까 그 눈물이 앞을 말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저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정말 죄송하고 용서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우리 스텝 형제님, 이 5주간이 아버지 학교가 정말 삶이 변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감사합니다.